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암, 심장질환, 당뇨, 그리고 치매입니다. 이들 질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것이죠. 평소에 우리 몸의 만성염증만 잘 관리해도 여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 피하는 방법을 염증 해방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염증은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세균, 바이러스, 이물질 등 몸에 해로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를 의학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즉, 나를 지키기 위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질병이 아닙니다. 가끔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면역력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세균에 대항하는 힘이 약해져 감기, 노로바이러스, 대상포진 등에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 작은 바이러스의 침입에 과하게 반응해 우리 몸이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년층뿐만 아니라 20, 30대 젊은 사람들에게도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작은 먼지나 꽃가루에 반응해 비염을 달고 사는 것도 사실 다 면역 반응이 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맞게 면역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면역을 조절하는 힘을 다시 찾는 것, 즉 면역 균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장내 상주균은 우리 몸에서 평생 살아갑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반려균입니다. 요즘 반려견, 반려묘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반려균은 잘 살피고 계신가요? 장내 미생물의 주식은 바로 섬유소입니다. 섬유소의 하루 권장량은 20에서 25입니다. 만약 섬유소를 섭취하지 않고 햄버거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킹스 칼리지 런던 팀의 팀 스펙터 교수는 10일간 햄버거만 먹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용돈을 주고 햄버거와 콜라를 먹게 하고 매일 대변 샘플을 관찰하였습니다. 아이는 참 즐거운 실험이었을 것 같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에는 약 1,400여 종의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그중 40%가 죽었습니다. 즉, 섬유소같이 미생물을 대접하기 위한 음식을 따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장내 미생물은 굶어 죽습니다. 미생물이 굶어 죽으면 일할 기운이 없으니 장 공장은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면역 조절력에 관여하는 뷰티르산의 생산이 떨어집니다. 잦은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지요. 즉, 우리는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장내 반려균을 극진히 대접해야 합니다. 반려균의 주식 식이섬유를 골고루 먹습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참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지요? 그렇다면 그 반려균에게 어떤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할까요? 섬유소는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녹지 않은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베타글루칸, 이눌린, 펙틴,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등이 있는데요. 귤, 바나나, 사과, 자두, 살구 등의 과일과 미역, 다시마, 버섯 등에 많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리그닌, 키틴, 셀룰로스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대추 껍질, 샐러리, 우엉, 양배추, 브로콜리, 현미, 팥, 귀리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 중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 주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하지만 편식은 안 되겠지요. 불용성 식이섬유도 같이 먹어줘야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숙변을 청소합니다. 또한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하고 배출해서 장내 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반려균을 살리는 맥 다이어트를 합니다. 인체는 소화하지 못하지만 장내 미생물은 소화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미생물 총접근 가능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렵지요? 그냥 간단하게 맥이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 맥만 생각하면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맥을 섭취하면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게 전달되고 이들의 먹이가 되어 반려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매 끼니마다 맥을 챙겨 먹는 맥 다이어트를 하면 장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각종 염증성 질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맥에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곡물입니다. 가공하지 않는 현미, 통보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콩류로 검정콩, 약콩, 완두콩, 병아리콩, 렌틸콩 등이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입니다. 네 번째, 껍질째 먹는 과일로 블루베리, 살구, 자두, 체리입니다. 다섯 번째, 채소입니다. 양배추, 케일, 양파, 마늘, 비트 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해조류입니다. 김, 미역, 다시마, 톳, 감태 등이 있습니다. 특히 김은 대표적인 장수 식품이지요. 일곱 번째,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쌀이버섯, 팽이버섯 등이 있습니다. 맥 다이어트의 주의점은 한 가지만 섭취한다고 해서 모든 미생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각각의 미생물이 원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식성이 다양한 미생물을 잘 먹이기 위해서 나부터 골고루 잘 먹어야겠습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당 독소 음식을 피합니다.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도 하는 당 독소는 단백질이 설탕 같은 당류와 반응할 때 생성되는 변성 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고온에서 조리한 육류로 바베큐, 닭다리 껍질, 소시지 등 듣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들입니다. 쥐 모델 실험 연구 결과 당 독소를 먹은 쥐가 제한 시기를 한 쥐에 반해 뇌신경을 보호하는 단백질인 시르투인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이 시르투인의 활성이 떨어지면 치매를 만드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신경섬유를 망가뜨리는 타우 단백질이 증가되어 치매를 발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당 독소 음식을 적게 섭취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당 독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당 독소 걱정 없이 맛있게 먹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생선, 콩,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육류, 마가린, 버터, 고지방,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입니다. 육류보다는 생선의 당 독소 함량이 낮습니다. 둘째, 육류는 수육, 보쌈, 샤브샤브로 조리법을 대체합니다. 노화 연구에 있어 세계적인 석학 박상철 교수가 오랜 기간 동안 실제로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하였는데요. 장수인들의 특징으로 조리 과정을 꼽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우리 한국 식품에서는 지금처럼 고기를 구워서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당 독소를 줄이는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셋째,
육류를 조리하기 전에 산도가 낮은 레몬이나 키위, 식초를 활용합니다. 육류를 레몬이나 식초로 전처리했을 때 당 독소를 비교한 실험 결과인데요. 레몬즙으로 전처리한 것이 당 독소의 생성량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기의 비린내를 없애거나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사실 이 방법이 당 독소 생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식감이 촉촉한 음식을 먹습니다. 요즘 기름을 적게 사용한다고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기의 사용을 한번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어프라이기의 작동 원리는 고온의 열풍으로 음식 속 수분을 바짝 말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 없이 음식을 조리하더라도 바짝 튀겨진 바깥 부분은 당 독소 함량이 대폭 상승합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를 완전히 사용 안 할 수도, 그렇다고 만든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없겠죠. 그럴 때는 너무 바삭한 겉은 살짝 피해서 촉촉한 안쪽 부분을 먹습니다. 다섯 번째, 간장은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사용합니다. 간장 조림하는 음식은 당 독소 생성량이 높은 편입니다. 간장보다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대신 간장을 사용해야 한다면 매주를 띄워 숙성시킨 전통 간장이나 양조 간장을 선택합니다. 우리 된장을 만드는 세균인 고초균이 있습니다. 미생물을 연구하는 김혜성 박사는 고초균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낮추고 골다공증을 극복하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과일, 채소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을 자주 섭취합니다. 당 독소를 억제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케르세틴입니다. 케르세틴은 활성산소로부터 혈관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양파, 마늘, 생강, 블루베리, 사과,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양파 껍질의 케르세틴은 속살보다 30배가량 높습니다. 깨끗이 씻어 차로 우려내거나 육수로 활용하면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염증 해방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만성염증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에 반려균을 잘 먹이기 위한 맥 다이어트와 치매를 예방하는 당 독소 피하는 음식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사랑스러운 반려균에게 어떤 음식을 먹일까 한번 골라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소중한 건강 정보 나눠 행복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다음에 더 건강한 정보로 꼭 다시 만나요.